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유신입니다. 해당 영상은 모태솔로 행동 강령 컨텐츠의 제 5편입니다. 저 또 일식당했는데 어떡하죠? 아니, 연락이 대체 늦게 오는 남자 신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연락에서 매력 어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1부터 100까지 전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적어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했구나 라는 가닥은 서실 것 같아요. 커리큘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카톡에서 어필할 수 있는 스킬 5가지,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카톡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남자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전화의 타이밍,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많은 여성분들이 묻는 난처한 상황의 Q&A.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 연락을 할 때 남자에게 매력이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우선 여러분은 연락의 중요성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연락이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연락이 안 되면 마음이 없는 거다. 평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연락과 만났을 때의 중요성을 굳이 비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1대9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10%일까요? 네, 저는 정말 10%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락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그저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급해진 거죠. 연락할 때는 남자를 안 달라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꼬실 수 있다, 이런 영상들도 너무 많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으니까요. 그런데 팩트는요,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남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일컫는 동의어가 있어요. 영혼의 동반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있어 핸드폰은 시계 혹은 게임기와 비슷해요. 또 그리고 여자들과 평소에 카톡을 많이 하는 남자라 하더라도 연락은 그저 시간 때우기 느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만나서든 연락을 하든 그 분위기가 다른 거지 체감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요, 분위기가 아닌 시각에 약하다 그러죠. 어차피 카톡을 할 때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담감이나 중요성에 대한 강박관념, 이런 건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1편에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자연스럽고 여러분만의 매력을 충분히 카톡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매력은 그 남자와 지속적인 이성적 티키타카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 카톡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5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필 방법이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등 이런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하기 쉽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하나, 궁금증을 자극시키기. 여기서도 가장 큰 갈래는 2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시간으로 궁금증을 자극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으로서 궁금증을 자극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2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면 더 시너지가 발생하겠죠.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밀당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말하지 못한 핵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한테 알맹이 없이 껍질을 채우라고 하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시간으로서 궁금하게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카톡을 하다 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는 듯이 흘러가는 대화가 있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인다던가 의견을 물을 때의 카톡이 있죠. 여기서 그 남자의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이 바로 핵심이에요. 넌 주말엔 뭐해? 넌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 이런 질문에는 여러분의 대답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시간으로서 궁금증을 자극시킨다는 건 바로 그 남자의 물음표가 나왔을 때, 평소 여러분이 5분에서 10분 텀으로 카톡을 주고받았다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답장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볼까요? 5분에서 10분이면 답장이 오던 사람이 내가 뭘 물어봤는데 20분이 지나도 답장이 안 와. 그럼 고민을 하겠죠. 내가 뭐 괜한 걸 물어봤나? 근데 또 성의 있게 아무렇지 않게 답장이 온다면 어떨까요? 나 혼자 밀당을 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질문의 질에 따라서도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저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쁘나? 조금 답장 얘가 느리네? 이런 생각을 할 테고요. 너는 전 남자친구랑 얼마나 사귀었어? 라는 질문을 했다면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하면서 그 남자의 신경은 더 커지겠죠. 이렇듯 답장을 하는 시간으로 밀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물음표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서도 궁금증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도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농도.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 조절은 여러분이 카톡을 받는 입장에서 밀당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내용 조절은 여러분이 카톡을 하는 입장에서 밀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은 일단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봐야 될까?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까? 질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하지만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이 농도라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평소 여러분의 모습에서 약 25%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갈피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 남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주말에 갑자기 그 남자가 여사친을 단 둘이 만난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그렇구나.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0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25%, 50%, 100% 오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드릴게요. 핵심인 25%의 오바는 그래? 둘이서 만나는 거 보면 되게 친한가 보다. 점점점 히히히히 라면서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50% 오버를 한다. 그렇구나. 근데 진짜 둘이서만 보는 거야? 키키키키키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표출한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 100% 질투나네. 그냥 걔 만나지 말고 나랑 만나면 안 돼? 네, 대놓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편적인 예시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의 상황이 있다면 그땐 여러분이 적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갈피가 되는 포인트가 있더라면 평소 여러분의 이미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오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이를 딱 맞춰서 생각을 해서 카톡을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에서 50% 언저리에 위치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그거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오지랖 넓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남자가 질려하진 않을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계속해서 그렇게 좋아라고 말을 할 때의 경우예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절이잖아요. 시간 조절, 내용 조절. 이런 내용 조절에 대해서 하나 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보통 그 남자와 카톡을 하게 된다면 시간대 없이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락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의 대부분은 아주 일상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일 거고요. 그런데 낮에는 이야기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몇십 분에서 1시간 사이로 답장을 했다면 저녁에는 이제 내용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재밌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남자를 칭찬해 준다던가 등이요. 그리고 다시 해가 밝고 낮이 되면은 연락을 줄이는 거죠. 근데 단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남자가 카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공략하셔야 돼요. 만약 그 남자가 저녁에 바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카톡이 그저 귀찮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내용의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저녁엔 참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다가 낮이 되면은 처음엔 어색해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과의 연락에 저녁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더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셋, 칭찬을 해주기입니다. 이건요, 많은 여성분들이 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중 하나예요. 굉장히 효과적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칭찬해줘야 되지?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데이트를 했을 때 좋았던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칭찬을 해주면 되고,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은연중 섬세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느낀 것을 그저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포인트는 꼭 무언가 눈에 보이는 남들도 인정할 만한 칭찬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 그게 곧 칭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마저도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듯 그 남자한테도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넷, 사진을 활용하기입니다. 그 남자와 카톡을 하는 중간중간에 일상에 대한 사진을 공유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혹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 연락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루에 1장에서 2장 정도는 적당할 것 같아요. 단 관계가 조금은 편해진 이후여야겠죠. 그러면은 텍스트만 오가는 카톡 안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게 돼요. 보통 우리가 사진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찍어 보내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가장 많이 찍어 보내죠. 아직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이성적인 감정을 꾸준히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매력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 때로는 훅 치고 들어가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관계 발전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단조로운 관계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바로 훅 치고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남자를 당황하게 만드셔야 된다고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드려봤자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 남자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남자가 아유 고민이다 진짜 이직해야 되나 생각이 많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평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고민이 많구나 많이 복잡해 무슨 일인데 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훅 치고 들어가는 행동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유신군 고민이 많으시군. 어디 누나한테 고민 한번 말해보게나. 누나가 또 고민 상담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유신씨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처음보다는 확실히 편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말 놓을까요? 그래요 전 괜찮아요. 그래 유신아. 유신이 근데 밥은 먹었어? 야 근데 오빠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간다면 당황을 할 뿐만 아니라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집에 잘 들어갔어? 응, 너는? 응, 나도 잘 들어왔지. 근데 아까 카페에서 음료 시킬 때 나한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잖아. 아, 이상하게 설레더라. 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요. 훅 치고 들어간다는 말 역시 저는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카톡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이건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 부분만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굳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해당 링크를 띄워 놓을게요. 이 영상을 클릭을 해두시면 지금 영상이 끝난 뒤 자동 재생이 될 거예요. 해당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4번째 챕터입니다. 남자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전화의 타이밍. 많은 여성분들이 전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보수적이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 먼저 전화를 하게 되시면 분명 카톡이나 또 만났을 때와는 다른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도 굳이 설렘을 기준으로 나눠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만났을 때가 80, 그리고 카톡이 한 5%, 나머지 한 15%가 저는 전화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카톡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서 잘 한다고 한들 차라리 한번 전화해서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전화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은 전화를 하기 전에 그 남자의 스케줄을 완벽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언제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죠. 업무 시간에 혹은 그 남자가 저녁이라도 바쁜 와중에 받는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그래서 카톡으로 일단 사전 조사를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너는 평일에 일근하면 뭐하냐? 주말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 저녁에는 뭐하냐? 등이요. 그렇게 1주에서 2주 정도를 연락을 하시다 보면 그 남자가 어떤 타이밍에 언제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그 대망의 타이밍이 됐을 때 카톡 대신 바로 전화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딱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친데레예요. 친데레. 이게 전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뿐만 아니라 남자를 설레게 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처음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겠죠? 여보세요? 놀랬지. 나 지금 집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손시려워서. 그래서 그냥 전화했어. 여보세요? 나 지금 저녁 준비 중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카톡 할까 하다가 너 기다릴까봐 전화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친데레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만 너도 챙기고 있어. 딱 이런 느낌이요. 거기에 1+1으로 딸려오는 게 있죠. 2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훅 치고 들어가는 행동. 그 남자가 전화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2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매력 포인트와 중첩이 되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전화할 구실은 충분히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건 역시 별거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하는 이야기들 있죠. 내일이면 그저 잊혀질 오늘의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은 뭐 했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카톡으로 하는 내용을 전화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첫 전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칭찬해주기 기억나시나요? 다시 카톡으로 넘어오면서 전화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번 전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대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일이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일상적인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관계 발전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전화를 했을 때는 카톡에 익숙해진 모습과는 달리 여러분의 반전된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화의 중요성 역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챕터는 많은 여성분들이 묻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남자가 연락이 느린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연락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도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연락에 무관심한 남자들도 많고요. 제 기준에서도 연락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카톡이 아무리 빨리 되는 무의미한 일상 20번, 30번의 카톡보다 답장이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에게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밥 오늘 뭐 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가 마음의 농도가 더 깊은 거라고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말 없게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연락 초기든 중기든 애매한 관계든 다 상관없어요. 할 말 없게 온 카톡이 있으면 굳이 애써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려는 노력,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있다면요, 왜 답장이 안 오지? 라면서 본인의 카톡을 점검해보고 그러고 다시 선톡을 보낼 거예요. 하지만 만약 마음이 없다면 굳이 연락을 하진 않겠죠. 여러분이 굳이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이어간다고 해서 없던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접는 게 쉽진 않겠지만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똑같은 결과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만나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나자는 이야기 없이 카톡만 잘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가 되면 관계 발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까였다, 그럼 그 뒤로는 그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차라리 마음을 비우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요, 남자가 계속 애매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요, 그 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지만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 그 남자한테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에서 오는 바람과 그 남자를 꼬시겠다라는 생각 중에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란다면 이런 바람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애매한 게 싫어, 그러면 그냥 그 남자를 포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연락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연락을 잘하라고 부탁을 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노력이 서슴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일단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어떠셨나요? 남자와 연락적인 부분은 이 정도면 여러분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장담해요. 오늘 영상은 좀 길었을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6편에서는 썸 탈 때 하면 매력적인 행동,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